간략하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하는 특별법 지난 2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특별법 적용을 통해서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 그러니까 거의 신도시급이죠. 신도시 등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를 해서 도심 공유라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주요 큰 골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 주신 거는 이제 크게 사업은 추진책인 3단계입니다. 기본 방침 마련, 기본 방침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 그리고 기본 계획에 따른 특별 정비 구역. 이 중에서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지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과 특별 정비 구역은 지자체에 맡길 겁니다. 그래서 시안을 촉박하다 보니 일단 국토교통부 발표할 때는 2월 중에 법안 발의를 하고 기본 계획 국토부에서 하는 기본 방침과 지자체에서 하는 기본 계획을 동시에 진행한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마련이 되면은 특별 정비구역, 우리 정비사업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처럼 특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거기서 가장 크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특례 지원이라든가 인허가, 통합계획, 초과이익 환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두 가지입니다. 재건축 안전지단을 면제도는 완화하겠다.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 두 가지 사항이 가장 큰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지단 완화 부분은 사실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까지 나왔던 부분을 얘기 검토했을 때 이게 기존의 안전진단의 안전성에 대해서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사료됩니다. 면제 부분은 지금 크게 영향의 부분이 파란색 보시면은 이제 대규모 기반 시설과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는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됐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단지들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은 안전진단 진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전제 조건으로서 대규모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만은 그 기반 시설 비율을 만약 확보한다고 한다면은 단지가 이제 안전진단 상관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 또는 기본 방침에서 제시한다. 아직까지 얼마를 해야 될지 못 정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기부 체납을 하는 부분이 10에서 많은 단지의 경우는 20% 정도를 기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도 지금 용적률을 법상 용적률 300%를 다 확보하지 못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지금 대규모 기반시설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제시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지시가 아직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적률과 용도지역 등 도시 건축 규제의 완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지금 조금 단어상에 주의할 부분이 있는 게 용적률 규제는 동상향 수준으로 완화하며 용도 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이게 문구에 따라서는 용도 지역은 그대로 두고 용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적률의 한계를 늘려주겠다 라는 부분과 용도 지역도 도가 붙다 보니까 그렇다면 용도 지역의 변경은 별도로 진행하겠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좀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용도 지역을 상향시키면서 용도 지역의 용적률을 기부산업 등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반적인 사업들이 진행됐었는데, 만약에 용도 지역 상향 없이 허용되는 범위를 늘려준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지금까지의 사업이라든가 도시 관리는 체계하고 완전 다른 일, 전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은 추가 확보를 고려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영향이 사업에 미칠 부분이지는 않고요. 과연 가장 핵심 부분은 그러면 용적률을 500%까지 줄 수 있다는데 동상향을 해서 주는 거냐, 동상향하지 않고 주는 거냐,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겠다는데 그럼 기반시설을 얼마만큼 확보를 할 경우냐, 요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절차 간소화 부분에서는 이제 통합시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이제서 통합시민 진행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제 사업구역은 특별정비구역이 될 텐데, 여기 보면은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수준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결국에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 라고 일단 읽혀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해석이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초과이익 환수와 이런 그 공공기업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그러니까 기여금이라는 건 현금납부가 되겠죠. 그 기부채납 방식을 다양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일단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말씀 주시기로는 2월에 발의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발의 이후에 일정 기간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지침과 지자체별 기본계획 추진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특급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대상과 면적 노후도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최초에는 일기 신도시로 한정을 지었었는데요. 지금은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된 100만 정도 이상의 택지면은, 택지와 사업지구면은 모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사업 범위는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저희 일기 신도시와 해운대, 등산 등 지방거점 도시에 저희 그 등산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후화, 이 계획 목적 자체가 아주 노후화가 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전에 대체하는 목적이다 보니 택지 조성 사업 완료 20년으로 노후 기간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진 체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 방침하고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동시에 진행을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노후계획 도시 기본 방침은 국토부에서 마련하고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은 지자체에서 마련,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준은 일반적인 그 구역만 형태만, 사업구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느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형태로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도청법상에 촉진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지정 촉진지구, 거기서 큰 촉진지구를 결정하고 안에 사업구역을 잡는 것처럼 노후계획 도시라는 큰 틀을 잡아놓고 그 안에 특별정비구역을 결정을 하는 형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서 노후계획 도시 기본계획은 지자체에 수립을 하고, 그걸 위한 기본 방침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거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하겠다. 여기서 그 추진 단계에서 특별정비구 지정 원칙 등 구체화. 결국에는 이
용적률 확보라든가 특별법 계획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의논들이 나올 때까지는 2월에 법 제정하더라도 실제로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빠르면 정말 모든 게 정리돼서 하면은 올 하반기, 그렇지 않으면은 올 연말 일정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대체 이 법에서 어느 범위 수준까지를 국토부에서 방침으로 줄 거고 그 방침에 대해서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할 여유 기간을 어떻게 줄 거냐. 좀 근래로 보자면은 인지 및 소규모 전국 때는 7월에 시범사업을 지정하고, 그러니까 3월경에 이제 처음에 사안 제안 그 발표를 하고 7월경에 선도지역 결정을 해서 연내 고시를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자칫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기본계획이 과연 조금 적격하게 수립될 수 있을지 부분이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이후에 두 번째가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은 거기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고시를 진행했는데 이 부분은 시장 군수가 직권을 할 수도 있고 주민 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 재개발령 정비사업하고 동일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특례 부여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 부분도 심의로서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려고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블럭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가로를 중심으로 도로 블럭들이 나뉘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시상황은 가로 블럭을 포함한 슈퍼 블럭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대전시의 정책 방향이 기존 가로는 최대한 유지하고 슈퍼 블럭 조성을 통해서 보행자나 생활공간의 패턴에 접근성에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은 조금 심의 등을 통해서 거르는 단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도시계획 체계나 이런 부분하고는 다 돌아봐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랬을 때 기반시설 확보를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그거하고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하고 맞춰서 어느 정도 분류할 규모가 결정될 텐데 지금 그게 당장 뚜껑은 없으니까 500%, 300%, 400%막 기대감은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그리고 확보하는 게 정말 맞을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용적률은 어쨌든 전체 규모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높이를 층수를 조정을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건폐율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부지 면적 중에서 동이 차지하는 부분, 커뮤니티 공간이 차지하는 부분, 녹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주변이라든가 저층부의 생활 레벨에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이 한다 그러면은 주택이 막연하게 저희가 대전시 도정기본계획에서는 지금 30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풀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질지가 아직 미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상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도정법과 도척법의 방법을 혼용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통합블럭, 통합단지, 통합조합의 시행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은 기본계획 지침이 마련돼서 용적률과 안전진화에 대해서 필요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부분에는 정리가 되어야만 그 이후에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첫 사업이니까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특별정비구역을 마련해서 우선 시범사업을 해봐라라는 의도로 지금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지정과 관련해서 공모 방식이 될 건지 아니면은 선정 방식이 될 건지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사업을 위한 총괄사업관리 재난, 지원의 특례 부분은 지금 섣불리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부분이 기반시설 등이라든가 임대주택 그리고 지역의 적정 기준 등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보를 할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자체의 권한을 위임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좀 돼야 가능할 것 같고요. 특별법상에서 지원사항으로는 보조 또는 융자, 부담금 감면, 통합심의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조금 융자도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제 시행은 어렵습니다. 과거 저희가 리모델링 관련해서 성남시 사례를 봤을 때도 당초에는 성남시 예산의 1%, 3%를 확보하고 누적 확보를 하기로 했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다른 항목에 있는 기금을 당겨와서 마련했던 사례들을 봤을 때 이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누적시켜서 사업을 바로 집행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려면은 특별교부 예산을 주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냥 행정적인 지원상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두 번째가 이제 부담금 감면인데 우리 정비사업들을 통해서 그림 없는 부분이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는 용도지역과 안전진단입니다. 크게 이제 용도지역을 종상향 기준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겠다. 종상향 수준이라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종상향을 하겠다는 부분도 아니고 종상향 수준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문구상만 보면은 용도지역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위 용도지역, 예를 들어서 2종 같은 경우는 3종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준주거 등 상위 용도지역에 용적률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상을 하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 결정하는 주거의 형태 등에 대해서는 각 용도지역에 정하고 있는 주거 형태에 맞지 않더라도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를 결정하면은 3종에서 허용된 용도를 2종에서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지금 동상향 수준의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는 부분이 그 의도라고 한다면은 이건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안전진단 부분도 마찬가지로 완화는 앞서 이미 발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완화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연재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반시설 과연 확보 부분이 얼마나 해서 공공기여를 할 경우에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계속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부시설이나 기반시설 이주대책 등에 대한 큰 부분인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7일 발표 이후에 17일 날 이제 그 앞서서 연합뉴스에서 대선 공약한 것보다 후퇴했다 라고 기사가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추가 보완자를 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표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공공기여의 경우 추가적인 기술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문구가 보면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예요. 그래서 이게 용도지역 상향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문구들을 보는데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문구들이 마치 지금 현재 용도지역을 안 바꾸더라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형태로 자꾸 읽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 국토부의 방향이나 지자체의 방향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특별법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그렇지만 얼마 전 인터뷰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지역과 특별법을 적용하는 지역과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은 지역 간의 형평성 차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리고 이 특별법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익 부분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안전에 대한 기준들을 완화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 방향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해답이 가능한 시기가 법령 일단 공표 이후 국토부에서 하고자 하는 기본 방침, 최소한 기본 방침이 공표가 되고 거기서 논의가 되어야만 그 구체적인